국장님,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 사건 관련자들이 의문의 죽음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의문의 죽음의 그림자가 네. 늘 어링거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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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최근에도 이재명 대표 성남 FC 사건과 관련한 분이 뭐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사망을 했다는 인터넷 정보랄 거야. 예. 글들이 지금 수없이 떠돌아다니고 있고 그것도 죽은 것도 지금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유명한 인사가 아니어서 그런지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서 발표한 것도 없고 기사로 나온 것도 없습니다만 사실인 것 같죠? 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제가 고영신 TV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언론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당원이나 뭐 당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할 라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단 커뮤니티를 다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부고가 발견이 됐어요. 아, 부고가? 예, 부고가. 아, 그렇군요. 그러면 확실하네요. 예, 부고가. 그래서 상주가 누구고, 그 다음에 부인이 누구고, 어느 장례식장에서 언제 발인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일단 그것으로서,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필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진유천이라는 필명을 가졌습니다. 본명은 조금 다릅니다. 뭐 개명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뭐 진효는 뭐라고 한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본명은. 여성 이름 같은. 네, 여성 이름이어서 저도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네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 그 버스 기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버스 기사다라는 얘기는 왜 나왔냐면 성남 FC에서 근무해서 그때 버스를 운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원래는 이 사람이 운전 기사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경상도의 김경수 지사 쪽에서 일을 했대요. 김경수 지사 거기 차를 운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정책 보좌관이다 뭐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잘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언제인지 정확하게 뭐 연도와 날짜는 없지만 성남 FC의 직원이 됩니다. 네. 예, 성남 FC의 직원인데 성남 FC에서 운전기사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성남 FC에서 SNS 등 과장의 직위를 가졌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시기로 그 안에서 홍보 쪽 일을 담당을 했다라고 지금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이 이재명 SNS 봉사팀장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경선 대선 때 그 캠프에서 일을 했나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 이재명 지사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SNS 쪽 담당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그 이낙연 후보를 지금 비방을 한 거예요. 당시에 경선 때네요. 이낙연 후보 쪽을 공격하는 아주 선봉대 역할을 했구만요. 예, 그 이를테면 뭐 기레기. 이낙연 이낙연 총리가 저기 동아일보 기자잖아요. 뭐 기레기니 또는 이낙연은 친일이다. 뭐 하면서 총 공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자를 보내고 해서 뭐 독려를 하고 해갖고 그런 어떤 이력이 있어서 당시에 윤영찬 이낙연 후보의 가장 최측근이죠. 윤영찬 의원이 직접 나서서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재명에게. 그런데 이때 딱 좀 소름이 돋는 게 이재명의 발언이 딱 김문기 모른다와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렇대요. 완전히 그냥 복사입니다. 복사. 이재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임명한 자도 아니고 그냥 산하기관의 하나의 하위직이라는 표현 안 했지만 어쨌든 일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런데 이제 이낙연 지사 측에서 계속 문제 제기한 건 이겁니다. 아니 김혜경 씨 그 출판 기념회에 가갖고 이 사람이 자랑스럽게 김혜경과 사진 찍은 것도 있고 이재명과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당연히 이재명이 지시하고 이재명의 최측근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람 내가 임명한 것도 아니고 사진 찍었다고 해서 나랑 가깝다? 그것도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그런 자는 모른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징계하고 직위 해제하는 것뿐이다. 그래갖고 직위 해제를 해버렸죠.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남 FC에서 SNS를 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과장직으로 거기서도 또 뭐 버스 운전기사를 했다 그런 얘기도 네. 있는데 어쨌든 이 김경수 지사를 떠나서 네네. 이 성남 쪽으로 이재명 쪽으로 와가지고 그 손가락 혁명군이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눈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남 FC로 썼다가 이 경기지사가 되고 나니까 아주 알짜 자리인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 자리로 급 상승을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연봉이 8,800만 원이라고 하고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낙연 공격을 한 거 하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SNS를 통해서. 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8,800만 원짜리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 자리는 사실은 높은 자리입니다. 알짜 자리죠. 그리고 사실 경기도 지사가 최종 임명권자고요. 예. 이렇게 뭐 내가 임명한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김문기 처장도 똑같아요. 김문기 처장도 이재명이 인지하지 않으면 사실은 결재가 안 돼요. 예. 인사에 대해서. 그런데 뭐 운수 종사자 연수 기간인 건 맞지만 그러나 공채도 아니고 그냥 내리꽂은 사람에 불과한데 이렇게 고위직에 갑작스럽게 오를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그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남 FC 관련해서도 대장동 재판과 함께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는 유죄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대장동 심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성남 FC로 넘어갈 건데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 진모 씨가 필명 진유천이가 상당히 유력한 증언자로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남 FC와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아마 증인으로도 돼야 채택이 되고. 된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이 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진유천과 관련해서 해경군 김 씨와 연관을 시키더라고요. 당시 아이디 정의를 찾아서인가요? 그 HKKIM 의 그 아이디와 계속 그 주고받았대요. 말을 주고받고 또 해경군 김 씨에게 아이디를 변경해라라는 그런 코치도 하고 그러니까 해경군 김 씨라는 아이디와 굉장히 유착한 그런 흔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손가락 혁명군에다가 해경군 김 씨의 정체도 잘 알고 있고 성남FC의 그런 비위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유력한 증인 아닙니까? 예, 예. 그 태도로 성남 FC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가면 유력한 증인인데 지금 이분은 알려지기로는 동해안에 낚시를 갔다가 파도에 휩쓸려 갖고 이렇게 사망을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최근에. 네, 그 10월 11일에 벌어진 일이고요. 강원도 동해안에 바닷가 낚시하러 갔고 두 가지가 다 이야기가 올라가고 이건 팩트 있습니다. 아닙니까? 예, 예, 이건 뭐 그 부조로 올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글들이 계속 그쪽 커뮤니티에 일부 커뮤니티에 있어서 그 안을 보면 뭐 발을 헛디뎠다라는 말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뭐 가치관 일행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의문으로 죽음으로 미스터리한 죽음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도 지금 한 6명 정도가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서 의문의 죽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한기 씨, 김문기 씨, 그리고 이병철 씨. 예. 이분은 뭐 병사라는 말도 백계문. 있습니다만, 네. 예. 또 그 비서실장 했던 전영수 씨, 배소연의 또 동거남이었던 김모 씨, 김현욱 씨입니다만, 네. 그리고 이 대장동의 뭐 주범이죠. 김만배로부터 뭐 1억 원인가 받았던 한국일보 전 논설위원. 네네. 네. 그분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6명입니다. 어쨌든. 그렇죠. 직간접 관련해서 네네. 죽은 사람들이. 네네. 그리고 7명째 또 7명째.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 어떻게 한 사람의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7명이나
사망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미스터리한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김문기 씨와 좀 비슷하다라는 게 김문기 씨처럼 이재명이 계속 부인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고인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증인 신분. 김문기 씨도 증인이었거든요. 예. 증인이었고 이 사람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사실이라면 성남 MC 사건과 관련된 증인에 불과한데 굳이 이렇게 물론 의혹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나 이런 게 나오지 않고 수사가 그렇죠. 그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왜 이런 거냐는 거죠. 왜 도대체 왜 이런 식의 어떤 죽음들이 꼭 잇따라서 일어나는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사냐, 네. 의문사냐. 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는데 아마 유족들은 사고사로 생각하고 네. 경찰도 특별한 수사 없이 네. 장례를 지금 치른 걸로 네. 이렇게 나타난 13일 날 거죠. 치렀습니다. 어저께. 13일 날 네네. 어저께. 네네. 그러나 사실은 또 당사자가 이렇게 사망을 해버리면 뭐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할 방법이 없으니까 검찰도 수사 과정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네. 수사를. 공소권 없으면. 공소권 없으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재명 주변에서 이렇게 의시시한 죽음의 그림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네네. 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증거라든가 뭐 그런 것은 없지만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누가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측에서는 아무런 얘기는 없는 거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딱히 뭐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 수 제기하기는 있는. 지금 어려우니까 네네. 그냥 사고사 처리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 경찰까지도 이렇게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겨도 되는지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참 무섭습니다. 네. 이 사람들 말고도 유동규 전 본부장 네. 성남 도계공 그 사람도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죽으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김만배 씨도 김만배도 한 번. 자해 소동이 한 번 있었죠. 예. 그 김만배도 서정욱 변호사가 물어보니까 진짜 자기 죽으려고 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이런 압박을 받아가지고 네. 죽으려고 진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죽기가 힘들더라. 어렵더라. 그런 고백을 자기가 들었다고 이렇게 서 변호사도 얘기를 했던데 이런 분들도 그런 거 아니었겠느냐. 네. 이분에 대해서도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무처장에서 해임된 뒤에 여러 가지 생활고도 겪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무언의 직간접적인 무슨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네. 예.